줄어든 존재감 부진에 빠진 손흥민. 슈팅 플러스 치달 왜 안 나올까? 영국 언론이 올여름 토트넘이 손흥민과 관련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4일 한국 시각 토트넘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 5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첫 번째로 손흥민이 꼽혔다. 팀토크는 토트넘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대체로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 최근 몇 가지 우려스러운 징후가 나타났다. 다음 시즌 진정한 경쟁자가 되려면 5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팀토크는 포스테코글루의 스타일을 구현하려는 선수들에게도 큰 결함이 있다. 그는 팀의 상황이나 상대에 관계없이 경기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토트넘에서 투자가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돈다. 이번 여름은 중요한 시기라며 선수단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팀토크는 가장 먼저 손흥민을 측면으로 되돌려보내기 위해 정통 스트라이커를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팀토크는 확실한 9번을 데리고 와서 손흥민 실험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해리 케인을 바이에른 뮌헨에 팔았다. 이후 센터포워드를 따로 영입하지 않았다. 측면 공격수 손흥민이 팀 사정에 따라 중앙을 오갔다. 시즌 초반에는 잘 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손흥민의 존재감은 미미해졌다. 팀토크는 최근 3연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손흥민은 경기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다. 첼시전에는 윙으로 옮겼지만 여전히 효과적이지 못했다. 히샬리송은 너무 약하다. 뉴캐슬의 알렉산더 이삭, 브렌트포드의 이반 토니, 본머스의 도미닉 솔랑케 등이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위세 선수는 모두 뛰어나다. 포스트 플레이 능력도 갖췄다. 셋 중에서는 솔랑케가 가장 가치가 높다고 기대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덧붙였다. 팀토크는 손흥민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저 희생자일 뿐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 자신의 주 포지션인 왼쪽 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외에는 확실한 중앙 미드필더를 추가하고 포스테코글루는 전술적으로 더 유연해져야 하며 전반전의 약한 점,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이 많았던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토트넘은 오는 5일 밤 12시 30분 리버풀 원정을 떠난다. 이 가운데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도 손흥민이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포스테코글루는 올해 손흥민은 여러 면에서 엄청난 도전을 했다. 경기는 물론이고 리더십 측면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이 도전은 그가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가 피할 수 없다. 사라지지 않는 도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다. 토트넘은 당장 이틀 뒤 리버풀전 외에도 11일 벌리전과 15일 맨체스터 시티전까지 소화해야 한다. 2. 돈미세, 짠돌이 토트넘이지만 손흥민 870억에 못 팔아. 직접 연락해 재계약 통보 오른쪽 화살표 메가톤급 주급 패키지 약속. 손흥민, 30일, 이 앞으로도 토트넘과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시즌 종료 후 토트넘과 연장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1년 연장 옵션 발동이지만 추후 장기 재계약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다. 영국 매체 스퍼스웹은 4일 한국 시간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위해 선수에게 직접 연락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재계약을 확신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팀들이 손흥민을 원하고 있지만 연장 계약으로 원천 봉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어 토트넘은 손흥민 측과 면담 이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자신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재계약 이후 그의 가치와 중요성을 클럽에 반영할 엄청난 주급 패키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설명했다. 재계약 체결 시기는 2023에서 24시즌 종료 후 여름으로 보인다. 최초 보도는 영국 풋볼인사이더 독점이었다. 매체는 토트넘이 일단 2023에서 24시즌이 끝나면 손흥민과 새로운 연장 계약에 합의할 거라고 자신했다. 손흥민은 계약은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토트넘은 한 시즌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 이라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많은 동료들이 떠났지만 팀을 지켰다. 해리 케인까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던 올 시즌엔 주장 완장을 팔에 두르고 토트넘을 이끌었다. 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공격 포인트를 쌓았고 프리미어리그 16골로 득점 순위 공동 7위에 있다. 손흥민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 구단 최초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주역의 황금세대 중심이었던 만큼 토트넘의 상징적인 선수다. 현재 주급 20만 파운드, 약 3억 4,105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보너스 조항을 더 붙여 손흥민을 우대하려고 한다. 지난 2월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팀 알이티하드가 이적료로 6천만 유로, 약 871억 원을 손흥민 영입에 쓸 계획이었는데 토트넘은 재계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팀 제안을 막으려고 한다. 풋볼인사이더에 따르면 일단 1년 연장 옵션을 활용하려고 한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2025년까지 계약이지만 1년 연장 옵션이 있다. 하지만 풋볼인사이더는 장기 재계약 가능성이 충분할 거로 예상했다. 매체는 토트넘 고위층과 손흥민 측이 면담을 했고 재계약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손흥민은 오는 7월 32세가 된다. 토트넘과 재계약은 여기에서 은퇴를 약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기 재계약 가능성도 충분하다. 라고 설명했다. 스퍼스웹도 마찬가지 분석이었다. 손흥민은 일단 재계약 협상을 접어두고 토트넘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집중하고 있다. 에스턴 빌라와 치열한 4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순간 연패로 흐름이 떨어지자 앞으로 큰 경기에서 세트피스에 집중해야 하는 걸 느꼈다. 강해져야 한다. 모두가 한 발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라며 집중력을 요구했다. 3. 다음 시즌도 나랍니다. 텐하흐 맨유 감독. 다음 시즌도 내가 감독. 아약스 접촉 없었다. 난 아약스와 접촉한 적 없다. 영국 90MIN은 4일 한국 시간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에릭 텐하흐 54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잔류를 자신했다. 라고 전했다. 2023에서 2024 시즌 맨유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리그 34경기를 치른 현재 순위는 6위, 16승 6무 12패, 54점에 머물고 있다. 5위 토트넘 호스퍼, 60점와 승점차는 6점이며 4위 아스톤 빌라, 67점와는 무려 13점 차이다. 지독한 골 결정력 문제와 수비 집중력 문제가 동시에 찾아왔다.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도 쉽지 않다. 맨유의 이번 시즌 골득실은 딸랑 1위다. 52골을 넣고 51골을 실점했다. 이런 분위기에서도 텐하흐 맨유 감독은 한 시즌 더 팀을 이끌 것이라 자신했다. 텐하흐 감독의 맨유는 결과적으로 2023에서 2024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다. 지난 2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파리 생제르맹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 1에서 0으로 잡아내면서 프리미어리그 계수는 산술적으로 분데스리가의 계수를 넘을 수 없게 됐다. 챔피언스리그는 다음 시즌부터 36개 팀이 출전하는 대회로 확대 개편된다. 우에파 리그 계수 상위 1, 2위 리그는 전 시즌 5위까지의 팀이 본선 진출권을 얻는다. 프리미어리그 소속 팀들은 이 계수를 높이는 데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토너먼트에서 탈락하며 계수를 높이는 데 실패했다. 프리미어리그 5위 팀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설 수 없게 됐다. 기존처럼 4위까지만 진출 가능하다. 그리고 맨유는 아스톤 빌라 추격이 좌절된 상황이다. 텐하흐 감독은 팬들에게 사임 압박을 받았고 그의 친정팀 AFC 아약스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텐하흐는 맨유에 남는다는 입장이다. 텐하흐는 난 내년에도 맨유의 감독으로 남을 것이다. 난 아약스와 접촉한 적 없다. 난 맨유와 장기 계약을 맺었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90MIN은 맨유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놓쳤지만 짐 래클리프 신임 CEO는 텐하흐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제이슨 윌콕스가 신임 기술 디렉터로 선임됐고 댄 내시워스 스포츠 디렉터 영입을 두고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협상 중이다. 라며 수뇌부의 상황을 알렸다.
한편 텐하흐는 아약스 복귀에 관해 안 될 이유는 없다. 아약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매력적인 클럽이라고 대답했다.